말이 많지 않은 편인데 괜히 가볍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 없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으로 단정하곤 하지요.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방식을 먼저 기억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흐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조용한 사람들은 자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은 좀 조용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 없는 사람은 의견이 없다는 편견이고, 다른 하나는 조용한 사람은 자신감이 없다는 판단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빈틈의 착각이라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할 때 그 빈자리를 자기 생각으로 채워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 오히려 타인은 내 의도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고정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이미지가 한번 굳어지고 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갑자기 왜 저러지 하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일수록 말의 빈도보다 형태와 타이밍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속삭이듯 단단하게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말을 줄이되 중심은 놓치지 않는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은 종종 존재감이 약하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지 않다는 것이 생각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요. 오히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판사형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판사처럼 말은 아끼되 말의 방향성과 단호함은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늘 가만히 계시잖아요. 다 우리한테 맡기고.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불만과 책임 전가가 담겨 있지요. 그때 대부분은 웃고 넘기거나 괜히 기분 상해 말문을 닫고 맙니다. 하지만 판사형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맡긴 게 아니야. 믿고 있으니까 그냥 두는 거지.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입장, 기준,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이 한 문장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처럼 판사형 말하기는 필요할 때 정확하게 중심을 세웁니다. 말을 적게 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낀 만큼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지해집니다. 그의 한마디가 흐름을 바꾸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보다 먼저 듣는 힘을 보여주는 사람. 말을 잘한다는 건 꼭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곤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상담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상담사는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언보다 먼저 귀를 열고 해결책보다 먼저 마음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침착한 듣는 태도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치유가 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은 많지 않지만 그 반응 하나로 상대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딸이 속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억울해. 회사에서. 이때 많은 부모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지만 그 말은 듣는 걸 중단시키는 말이죠. 상담사형 부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위로를 받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 나가게 되지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존중과 집중을 내보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수용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 상담사형 말하기입니다. 세 번째, 단어 선택이 정중하고 단단한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집니다. 말의 톤은 부드러운데 그 안에 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지요. 저는 이런 사람을 외교관형이라고 부릅니다. 외교관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자리를 피해 항상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함과 책임을 담습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입장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 말하기 방식은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빛을 발합니다. 감정이 섞이기 쉬운 관계 속에서 예의와 단호함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 그게 외교관형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고 아내가 참다 못해 말합니다. 당신은 늘 그래. 나랑 한 약속은 아무렇지도 않지. 그 말 속엔 서운함이 있고 실망이 있고 분노도 섞여 있지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화는 바로 충돌로 번져버립니다. 하지만 외교관형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미안해. 나도 말이 조심스러웠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잠깐만 들어줘. 이 말 속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공감,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분명함,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까지. 외교관형 말하기는 말의 겉모양보다 말의 뿌리를 다지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흐릿한 게 아니고 정중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말은 정중함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상대도 감정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 단단한 말투가 대화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응보다는 질문으로 중심을 잡는 사람. 대화 중에 감정이 올라올 때 대부분은 본능처럼 반응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순식간에 마른 싸움이 되고 상대와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질문으로 대화의 흐름을 돌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코치형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코치는 선수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그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감정을 휘두르지 않고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요즘엔 왜 그렇게 연락이 뜸하니? 엄마는 가끔 서운하더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기나 해요. 이 말에 바로 서운함이 올라와. 그럼 나는 놀고만 있는 줄 아니? 하고 반응하면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치형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요즘 많이 힘들었겠다. 혹시 내가 괜히 부담 주는 말 한 건 아니었을까? 혹은 혹시 내가 연락 얘기 꺼낸 게 많이 부담스러웠어? 이런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속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요. 다섯 번째, 말의 빈틈보다는 침묵의 여백을 활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오갈 때도 조용히 듣고만 있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걸 서두르지 않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주변의 말소리가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히 모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원로형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말의 수보다 침묵의 깊이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지요. 이들의 말하기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언제 말을 멈춰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말의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누구는 감정이 격해지고 누구는 대화를 포기한 듯 말이 없어집니다. 그때 원로형 사람은 조용히 상황을 살핀 후 말의 빈틈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차분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아주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동안 보여준 침묵의 태도, 분위기를 읽는 섬세함, 그리고 불필요한 개입을 참아온 무게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실려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원로형 말하기는 말하지 않음으로 중심을 지키고 필요할 때 단단하게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아도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침묵이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었지만 다 듣고 있었고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신뢰. 그 신뢰가 쌓여야 말의 여백도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존재감은 필요한 순간에만 나오는 단단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게 바로 원로형 사람의 말하기입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태도와 타이밍으로 중심을 지킵니다. 그들의 말하기 방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판사형, 말을 아끼되 단호한 한마디로 흐름을 정리합니다. 상담사형, 먼저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외교관형, 단어는 정중하지만 중심은 확실히 지킵니다. 코치형, 감정적 반응보다는 질문으로 대화의 흐름을 돌려놓습니다. 원로형, 침묵 속에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한마디로 공기를 바꿉니다. 이 5가지는 모두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적게 하면 존재감이 약해질까봐 말을 보태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중심을 지키는 힘. 조용한 사람의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대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말에 담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5가지 말하기 방식을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단지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태도,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판사형 말하기는 말을 줄이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대화 중 모든 말에 다 반응하려 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 생각한 뒤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불필요한 부연이나 감정 섞인 반응을 줄이고 저는 그 부분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 말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짧고 단단한 문장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자세입니다. 그것이 곧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담사형 말하기는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봐 또는 내 감정이 가려질까봐 자꾸 말을 덧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엔 말보다 듣는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말하려 하지 않고 표정과 눈빛으로 공감하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 이런 짧지만 따뜻한 말로 감정을 연결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이해해주려는 마음이 어떤 긴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외교관형 말하기는 말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경계는 분명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비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입장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제 기준은 좀 달라요. 이런 말들은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의 억양을 부드럽게 유지하되 속도와 어휘 선택에 단단함을 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가 이 말을 하며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외교관용 말하기의 출발점입니다. 코치형 말하기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지금 이 대화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를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호흡 들이마시고 지금 그 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말해줄래? 이처럼 자신을 열어두는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질문은 곧 대화를 열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굳어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그 자체가 신뢰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는 쪽에 서 있다는 조용한 신호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원로형 말하기는 말보다 침묵을 견디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대화가 끊기면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어떤 말이든 빨리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이 아닌 자세로 함께 있어주는 태도. 그 자체가 깊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을 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해도 될까요? 그건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멈추는 말, 여백을 지키는 말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의 무게는 종종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가 보다 얼마나 적절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이 5가지 말하기 방식은 그저 언어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이고 관계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순간만이라도 말을 멈춰보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에 어떤 태도가 담겨 있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은 곧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표현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중심을 지킬 수 있고 늦게 나오는 말일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말하기 방식. 판사형의 단호함, 상담사형의 경청, 외교관형의 품격, 코치형의 질문, 원로형의 침묵. 이 모두는 조용하지만 강한 태도를 말 속에 담는 방법입니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감정이 올라올 때는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말해줄래요?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의견이 다를 땐 그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말해보는 연습.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지금은 그냥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고 여백을 선택해보는 것. 이처럼 짧은 문장 하나만 달라져도 말의 분위기, 대화의 방향, 그리고 관계의 온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법은 배우지만 잘 듣는 법은 잊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 인정받으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잘 듣는 사람에게 더 오래 머뭅니다. 말을 줄이고 먼저 들어주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배려이자 조용한 리더십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을 잘하려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말을 아끼고 귀를 열면 보이지 않던 마음이 보이고 닫혀있던 관계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귀 기울임과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말하기 방식. 말을 아끼되 중심을 지키는 판사형,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담사형, 품격 있게 전하는 외교관형, 질문으로 흐름을 바꾸는 코치형, 혹은 여백을 지키는 원로형. 그 중에서 당신은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히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